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방송도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저희들이 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다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특히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광복절을 맞아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주자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녹취 의혹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돼 이준석 대표가 녹취 파일도 녹취록도 없다고 직접 부인했지만 윤 전 총장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싸워야 할 국민의힘이 낙동강에서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후보 토론을 두고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정대로 오는 18일에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이죠. 전직 검찰총장이기도 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난데없이 2분짜리 통화 녹취록이 유출됐느냐? 뭐 그렇다라는 논란인데요. 장성철 교수님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예. 신재 의원이 탄핵 얘기를 꺼내니까 이준석 대표가 기분 나쁘다라는 생각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좀 유감이다 사과 비슷한 거를 했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이 취재가 들어가니까 아니 윤석열 대표는 사과나 유감 표명을 안 했다. 그냥 캠프 내에 여러 가지 자기가 단돌이 시켰다. 이런 식의 얘기만 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윤석열 총장 후보 쪽에 취재를 했더니 예. 아니 사과나 유감 표명 단속 이렇게 했어요. 예. 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네. 내가 녹취록을 다시 들어봤더니 사과 유감 표명 없었다. 아하. 그래가지고 몇몇 기자들에게 먼저 녹취를 풀어가지고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기자들이 예. 이제 윤석열 측에도 우리 녹취록 받았는데 사과 표명 없었는데요.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네. 논란이 확대되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아니 나는 녹취도 안 했고 녹취록도 유포 안 했다. 예. 그런 식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보도로 접할 때는 자동 녹음 기능이라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녹취는 처음에 그렇게 해명을 했었죠. 그렇게 나왔었죠. 그러다가 사건이 확대되니까 예. 하루 정도 있다가 예. 아니 안 했어요 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아하. 대표가 아니 거짓말하는 것까지 아니야? 라는 그런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핵심은 실제 녹음이 되었고 녹취록이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은 있다고 볼 기자들은 볼 몇몇 상황이잖아요. 기자들은 받았고 예. 봤다고 하니까요. 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없다. 그러니까 녹음도 안 그것이 됐다. 지금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요. 예. 그냥 이준석 대표나 대표 측은 우리가 녹취록을 풀어서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오간 내용을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예. 기자들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 자기들이 정리를 해서 그냥 보도를 하고 자기네들이 공유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 기자들이 잘못한 거네요, 그럼. 그럼 그 해명이 사실상 거짓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밝혀지겠네요. 실제 녹취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짓 해명을 한 것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서 저희가 들려드린 뉴스 클립 내용에 보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합니다. 이 공정과 상식이 언론에서는 바로 이 녹음과 녹취 파일 관련된 부분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보익 기자님 같은 생각이세요? 이준석 대표를 애들러 비판을 한 거죠. 제1야당 대표와 그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간에 네. 통화한 것이 그대로 알려지고 녹취록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도 이번 대선 국면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녹취록 얘기가 나오면서
공수의 위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허. 원래는 네. 윤석열 캠프 쪽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지호 부실장이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든 아니면 누가 했든 그 결국은 책임은 윤 후보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녹취록 얘기가 나오면서 공수의 위치가 확 바뀌고 하하. 이준석 대표가 코너에 몰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리더십 리스크가 생겼어요. 예. 그 당내에서 비판받는 게 세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공격해야지 왜 자꾸 우리 당 대선 후보를 공격해?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랑 합당이 무산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력이 없는 거 아니야? 아하. 라는 위기감이 지금 증폭되고 있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리더십의 위기, 리스크 이게 좀 확대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더 이상 확장 안 하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부인을 하고 있으니 네. 이게 더 이상은 확대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오늘 예. 휴일이지만 상당한 수준의 물밑 조율이 네. 최고위원들 간에 지도부 간에 있고 음흠. 내일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때는 지금까지 갈등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뭐 토론회라든지 네네. 뭐 경선 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아요. 아하. 그거는 정리가 될 텐데 네. 저는 이번에 나타난 갈등이 버전을 달리해서 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계속될 것 같다. 그런 아.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감정의 골이 해소되진 않았다. 예. 서로 의심병이 있어요. 그게 그냥 예. 감정의 문제면 모르겠는데 네. 신주류, 구주류 뭐 이런 권력투쟁 성격도 있고 아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준석이 대표하는 혁신 보수, 보수의 혁신이라는 것과 네. 윤석열 후보가 상징하는 별로 달라질 것 없는 예전 보수의 네.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네네. 노선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 갈등도 있고요. 예. 여기 또 하나 변수가 있잖아요. 다른 예비 후보들.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강하게 당 지도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는 경쟁자인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양새고요. 여기에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양쪽을 다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게 난장판이에요. 근데 예. 후보들 간은 서로 싸울 수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정리해줄 당에 중진 의원들이 없는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아하, 중진 의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뭐 윤석열 편드는 분도 계시고 아하. 그다음에 뭐 서병수 의원은 경선 준비위원장 하고 계시고 네. 이래가지고 오선 의원들이 한 5분 계시는데 예. 다 지금 뭘 맡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안 그래가지고 보이는 중진들이 몇 분 계신데 네.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이 좀 있죠. 나 누군지 알아. 근데 예.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뭐 두 사건에 분이나 연루된 있죠, 두 분들 이런 분이나. 분들. 네, 그래서 이게 정리 조정 해줄 어른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다음 주에 서병수 의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 논란이 많으니 외부에 있는 명망가를 좀 모셔보자라는 네.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장성철 교수님 보시기엔 오늘 휴일인데 당 중진과 지도부 등이 모여서 물밑 이런 전화로도 정리 작업을 하고요. 하고 있는 네. 것들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해서 앞으로는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세요. 보일 거는 같으니까 이준석 예. 대표가 상당히 말에 대한 권위를 이번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여러 참 밝힐 수 없는 얘기도 많은데 좀 밝혀주시죠. 의원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네.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하고 뭐 얘기를 해주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안 하고 싶대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네. 서명수 위원장을 뭐 선거관리위원장 시키는 거는 좀 부적절해요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거는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러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다. 예. 아직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하. 의원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공박을 한대요. 거기 아하. 한마디 더 붙이시죠. 네. 제가 영선에 30대여서 그런 겁니까? 라고 그렇지 나 애송이 취급하는 거예요. 나도 다 예. 알아요. 막 이런 식으로 공박을 해서 네. 의원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부담스러워하신다. 네. 그건 어떻게 보자면 실제로 그 젊은 영선에 이준석 대표를 당내 중진이나 후보들이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 그런 거는 아닌가요?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닌가요? 아닌데 네.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자기들이 원하는 대우, 원하는 예. 방향으로 안 가지니까 아하.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또 밝힐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 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하여튼 이러한 것이 더 확대되면은 파국이 된다라고 구성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일 최고위원을 계기로 최고위원 회의를 계기로 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정리될 것 같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앞서 장성철 교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이준석 당대표의 리스크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끝끝내 오늘 무산으로 결론이 났다고 뭐 다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당대표가 확언을 하면서 그렇죠.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결론 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참 안철수 대표가 그냥 무조건 합당하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문제였고 네. 이준석 대표가 아니 예스야 노야 나 휴가 가니까 빨리빨리 지금 얘기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것도 잘못인데 네. 결국에는요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예. 감정적인 대립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 합당 문제는 실무자들 간에 조율이 안 됩니다. 당대표가 모여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결단을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는 좀 조롱과 비아냥 섞인 얘기를 한 것이 감정을 좀 상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11월 9일 날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이제 대선 후보가 뽑히게 되면 예. 그때 가서 이제 합당이든 야권 후보 단일화든 아하. 그때로 가야지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협상의 주체가 바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대선 후보가 당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네. 당대표는 원오브댐으로 빠집니다. 음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합당이라든지 단일화 추진할 수 있겠죠. 대선 후보가. 김보혁 기자께서는 안철수 당대표의 합당 결렬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때 안철수 담당 기자였는데 저는 소외가 남다르시겠어요. 예, 아니 예상된 결론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 안철수 대표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안철수 대표가 무조건 합당하겠다고 했지만 서울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저는 이 합당은 이번에는 어렵겠구나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사실 후보 출마할 때 혹은 합당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 전에 국민의당 당원들한테 묻고 추진했던 거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심을 이유로 그렇게 시간을 끈 것부터가 이미 징조가 있었다. 안철수 대표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합당이 됐으면 네. 여럿 중에 하나 군계 일을 학이 아니고 군계가 돼버릴 수 있고 네.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도 있었는데 음. 이준석 대표 덕분에 정치적 생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예. 다시 한번 야권 단일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할 수 있다. 예. 결론은 비슷하시네요. 네. 제가 안철수 후보에게 대표에게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요. 네. 당대표시고 대선에 출마도 하셨고 하실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계의 큰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은요. 현미경 정치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하. 통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망원경 정치를 해야 돼요. 넓고 크게 뭐 멀리 봐야 되지. 네. 자꾸 세세하게 눈앞에 있는 이익을 계산해서 내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들어가면 대선 후보군 중에 14명 중에 1명이니까 나의 활로가 없어. 이런 생각보다는 네. 통 크게 결단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보혁 기자님.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국민께 죄송합니다.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뭐 국민의힘 이준석의 영도 안 꺼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얘기도 했죠.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는 않겠지만라는 네.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아하. 거기에 오히려 저는 더 진심이 담긴 것 오히려.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 진심을 읽은 국민의힘의 여러분들이 막 비판을 하고 이렇게 된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권 이슈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고 박주민 의원과도 조금 짚어보긴 했는데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상당히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성철 교수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반어법으로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어법으로 잘하셨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 예. 네 사람은 낙하산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내가 내려보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공기관 산하기관 임원 2,727명 중에 466명이 문재인 정권 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 기조를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잘 실천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두고두고 비판받을 거예요. 이분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으냐 갖고 예.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재명 후보에겐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봐보세요. 아니 황교익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묻지 마세요. 이렇게 아하.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곤란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곤란하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왜 생각이 드냐면 네. 뭐 자기네 캠프에서는 아니 관광의 반은 음식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한정식집 주방장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 한정식집 주방의 메뉴의 반이 생선 관련 요리예요. 그래서 일식집 주방장으로 채용하면 그 한정식집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라고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인터뷰한 그 박주민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 귀화한 이참 네. 방송인을 유인춘 씨. 훨씬 더 커다란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했고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일을 잘했다. 예, 그래서 아마 황교익 씨도 일을 잘할 것 같고 잘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셔서 그거는 일리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이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전공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TV 뭐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좀 그만한 뭐 기반을 좀 뭐 얘기 보여주지 않았나요? 근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다르다. 적절한 여부를 잘 다르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김보혁 기자님, 역시 그 박주민 의원도 그렇지만 경기도 측에서도 첫째 그 규정의 변경은 2018년에 이루어진 거라서 황교익 씨는 생각지도 못했을 때 이미 경기도 의회에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2018년에 네. 경기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고 예. 2019년에 산하기관의 공문으로 이런 규정 개정을 네.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황교익 씨의 내정 그 절차는 뭐 적절했고 정당했고 문제 없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경기 관광공사 사장에 대해서 왜 이리 관심이 많은가. 그 전에 대선을 보니까 한국관광공사도 문제 없었거든요. 그리고 네. 경기문화재단에 예. 강원 대중음악 평론가가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20초 안에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 아하. 만큼요. 민주주의 노래라는 음반도 기획을 해서 네. 성공을 했고요. 어허. 황교익 씨도 뭐 나름 재주가 있겠죠. 전문성 따지면 사실 전문성 살려서 집 여러 채 가졌던 그분이 더 문제 아닙니까? 시대적 특혜라는 명언을 남기고 물러납니다. 네. 두 분이 상당히 다른 의견을 주셨고요.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침없이 하이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보혁 기자,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